안녕하십니까. 교양 과목 창업 따라잡기 여러분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담당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정윤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다시 좀 급작스럽게 확장되는 관계로 처음에는 대면 수업이 예정이었으나 조금 급작스럽게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2주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향후 대면 수업으로 할 수 있을는지 또는 뭐 온라인 강의로 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학교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제가 다시 또 뭐 알려드리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뵙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이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정윤택이라고 합니다. 그 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를 써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수업에 대한 거나 또는 뭐 수업 외의 사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되고 또는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내용이 많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메일 써놨으니까 전화번호하고 메일 있으니까 메모를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교과목 소개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새학서에서 나온 책입니다. 수원여대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고요. 창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고 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쉽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출판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새학사 그러고 2020년 올해 나온 책입니다. 여기로 연락을 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과목은 창업 따라잡기고 그다음에 교양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들 1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들이 다양하죠.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호텔들이나 제과제빵과 뭐 식품영양과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약용식물과 그다음에 외식산업과 이쪽은 좀 음식에 이렇게 관련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계열로 간호과, 치위생과, 또 보건행정과 학생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교양 과목으로서 창업이 이제 뭐 특히 이제 간호과나 치위생과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허가 아마 병원으로 이렇게 대부분 취업이 될 테고요. 다른 과 학생들도 뭐 창업보다는 아무래도 취업이 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창업에 관련된 거를 왜 교양으로 해놨을까라는 거에 이제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전공에 불문하고요. 이제 전공이 이제 뭐 인문이 됐든 사회계열이 됐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보건계열이나 이제 호텔 조리 뭐 이런 쪽이 됐든 간에 이제 전공에 관련 없이 대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편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입하고 나서 또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일을 도와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서 뭐 일을 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취업도 할 테고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개인적으로 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죠. 경제 활동을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 경제 활동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현장에서 일을 하든 기술로 일을 하든 앉아서 사무를 보든 뭐 그 일에 관계없이 어쨌든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흔히 이제 취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사에 들어가는 것. 취업을 하고 맡은 일을 하고 이제 한 달 단위로 또는 뭐 시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대개 한 달 단위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한 형태고 또 다른 형태는 자기 명의로 흔히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누구나 하게 되고, 그리고 크게 그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 사업을 하기에는 일단 뭐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되게 자금도 부족하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월급쟁이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60대까지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 30대, 40대, 요즘 이제 뭐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까지 근무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자기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자기 일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은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창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언젠가는 하게 되고 또는 본인이 안 하더라도 본인 주변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자가 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는 나와 가까운 누군가는 사업을 자기 일을 장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아놓으면 좋겠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창업 따라하기 그래서 창업을 이렇게 교양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목을 듣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업을 할 때 이제 뭐 컨설턴트한테 이제 뭐 도움을 받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실무적인 내용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교육에 대해서 일단 뭐 너무 뭐 어렵지 않을까 또는 뭐 필요하지 않은 걸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도움이 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에 가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모쪼록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교육의 필요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습 범위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재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PPT로 좀 내용을 꾸려봤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체 망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로 교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목을 이렇게 챕터별로 구별해 놓고 있고 주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의 기초, 그래서 이제 창업이란 무엇이고 또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1장, 2장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예비 단계, 실행 단계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떠한 순서로 되어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 개략적인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템 선정하는 거,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 선정과 관련돼 갖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프랜차이즈에 가맹해서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좀 더 이제 차원이 약간 틀린 문제죠.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주변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내용이 한 챕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상권, 어디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위치 정하는 거죠. 입지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계약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아이템 선정하고 상권 분석하고 입지 선정했는데 이게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업하는 목적은 내게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매출액이 나오겠는가 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 플랜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를 조금 약간 실무적으로 요거는 실제로 한번 작성해 보는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예시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이 교과목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이 이제 요 교과목을 듣고 실제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뭐 입시 선정되고 다 됐으면 이제 점포 계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 단계로 뭐 상호 정해서 신고하고 내부 인테리어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필요하면은 지원 채용하는 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개업을 하게 되고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하면서 알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뭐 이건 약간 법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뭐 식품 그러니까 식당 얘기죠. 식당 요식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식당. 이제 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 관련된 세금들이 있죠. 개인 사업인 경우는 그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체인 경우는 법인세하고 역시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래서 사업 관련된 세금도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두셔야 되겠기에 이제 그 개략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는 어느 업종, 어느 업체든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종업원 고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4대 보험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사항도 알아야 되겠기에 이런 내용도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재 위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업의 개념부터 해갖고 쭉 해서 사회보험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주요 학습 내용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문 이제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이제 창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뭐 기본적인 그 지식 익히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의 예시예요. 이 앞에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책에 이렇게 이제 관련된 표가 다 나와 있고, 뒤에는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목차만 보겠습니다. 목차.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자, 처음에 이제 이건 식당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과가 다양합니다만은 과가 이제 뭐 보건계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리 제과 제빵 뭐 이런 쪽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쉽게 창업한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뭐 회사를 창업하고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식당 음식점 업을 개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그맣게 음식점업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른 뭐 어떤 기술직을 한다거나 다른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한다거나 꽃집을 한다거나 뭐 어쨌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또는 흔히 볼 수 없는 뭐 사람 인력 고용이나 이제 뭐 그런 쪽 관련된 것들에도 제공하는 아이템 서비스만 틀리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거 내용 익히는 게 우리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보면은 이제 좀 쉽게 이제 음식점업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설명이 조금 좀 많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업계획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이죠. 창업일, 그 다음에 업체명, 업태, 주소 등 나와 있고요. 대표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사업 등기, 내가 왜 사업을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이 업종, 음식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템이 이제 여기 이제 음식점업이면서
고기를 파는 집이죠, 지금. 이게 핵심이죠, 이게 지금. 고기를 삼겹살 집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왜 선택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냥 뭐 심심하니까 뭐 내가 뭐 그냥 누가 권해서가 아니고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 주로 이제 매출액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하고 뭐 하는 것들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요 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이템까지가 나온 다음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입지 선정. 이제 점포를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하고 이제 왜 선정했는가.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상권 분석이에요. 주변에 이제 뭐 경쟁 점포 분석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이것도 이제 상권 분석인데 유동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우리 가게에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시간대별, 그 다음에 연령대별,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여건도 많이 관련이 되겠죠. 그런 것들 분석하는 게 상권 입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계획이에요. 물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죠. 작은 규모라면 혼자 하고.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또는 가족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2명, 3명이서 하게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게 이제 인력 계획입니다. 음식점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방, 홀 이렇게 나누어서 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은 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에 관련된 것들인데, 인력 계획.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우리 이제 식당에서 제공하는 거죠. 고기와 관련된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계획.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상품 분석, 생산 계획 나오죠. 이제 식당에서 뭘 이런 것까지 하냐 그러는데, 식당에도 관련이 되고, 이제 다른 업종에도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식당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제공하겠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기 배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직접 그 축사에 관련된 얘기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져오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할 때, 구체적으로는 우리 가게에서 파는 것들이죠. 어떻게 해서 팔겠다. 판매 전략 있고요.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하겠다. 요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SNS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거들 이용해서 하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뭐 서비스 해준다거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예요. 재무계획. 그래서 뭐, 최초에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마련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 수익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까지 어떻게 팔고 해서 월 얼마까지 이렇게 뭐 예상을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자금 수지 분석, 들어오고 나가는 돈,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분석이고요. 손익분기 분석, 얼마까지 팔아야 손해 안 본다, 뭐 그런 거를 손익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수업, 요거 이제 해당되는 거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계획에 관련된 얘기, 어떻게 조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쓰겠다,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만조만하다, 요약형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는 게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한두 시간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조사를 해야, 교육을 받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같이 메꿔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추후에 이제 리포트로 이게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네, 뭐 그런 거 할 예정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3주차, 2주차나 3주차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창업다락의 교과목의 그 교육 목표는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제 뭐 이론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강의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무슨 뭐 발표하고 토론하고 뭐 그러기는 힘들고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질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요건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의는 이제 이론 강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입니다. 평가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흔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8주차하고 15주차죠. 8주차하고 15주차에 이렇게 이제 그 필기 형태로 필기 시험으로 이렇게 치르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관련된 거는 그때 시험 때 되면은 시험 전주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대한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2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이게 이제 리포트로 제공이 돼요. 리포트고, 성적에 어쨌든 이게 상당 부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과 연계해갖고 어쨌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이 20%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출석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이제 탑재가 되면은 여러분 이제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지금 뭐 하루가 주어질지 또는 뭐 일주일이 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 내에 그 온라인 캠퍼스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강의 동영상을 시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 시청하고 거기서 제시된 뭐 퀴즈를 풀거나 또는 뭐 리포트를 내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출석이 인정되고 그렇습니다. 그 출석은 전체 이제 100점 만점에 뭐 20점 비중이지만 비중이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이 출석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수업이 15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4분의 1 그러니까 4주가 되겠죠. 4주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성적이 F가 나갑니다. 성적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온라인으로 체크는 되는 거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꼭 어쨌든 시간 내에 동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해서 출석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얘기는 간혹 내가 점수가 90점, 흔히 대학에서 이제 90점 이상이면 A 점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을 점수상으로는 90점이지만은 학점은 뭐 B 플러스가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성적을 1등부터 이렇게 꼴등까지 쭉 이렇게 이제 일렬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몇 프로까지가 A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생각보다 점수가 좀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는 하지만은 이제 상대평가라는 것 그렇게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1교시 이제 교과목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수업 계속 진행되는 대로 필요한 것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내용 또 뭐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